사실주의를 작가들이 별로 안 하고 그런 지 꽤 됐는데 굳이 이렇게 극사실주의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보통 평론가님들이나 항상 하는 이야기가 보면은 왜 사진 찍으면 되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그려보면 그건 아니다.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죠? 말로만 듣는 거랑 내가 행했을 때랑은 정말 다르다라는 게 제가 몸소 그려보니까 다르다는 걸 느끼겠어요. 제가 저 뒤에 보이는 작품 중에 저 100호짜리가 있지만 저 작품을 제가 요즘은 그림을 그릴 때도 실질적으로 사진을 보고 안 그려요. 심상으로 그린 경우가, 제가 그림을 저거 한 지는 좀 됐지만 자두 그림을 한 10년 넘게 했잖아요.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나름의 경지라는 게 왜 왔냐고 보니 관찰을 많이 했는 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막상 우리가 사진 찍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막상 그려보면요, 저 안에서의 세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작가 자신이 체계적으로 그려나가는 색, 온도,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미묘하게 차이도 많이 나고, 이거는 안 해보면 모를 정도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앞쪽에 있는 사물,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자두와 뒤쪽에 있는 자두가 공간감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사진은 이미지가. 근데 이걸 막상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색의 온도라는 걸 가지고 당기고 밀고를 내가 밀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밀당을 하다 보면은 어떤 애는 진짜 다른 애 같이 보이고, 어떤 애는 또 좀 미운 애도 좀 있긴 있지만 또 막상 그리면 또 이쁜 애가 있는데, 그리다 보면 진짜 밀고 당기고, 이거는 진짜 내가 오케스트라 주의자처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들어가고 나오고 막 변해요. 그리고 이 화면 전체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진짜 지휘자가 된 기분이 든다고요. 근데 이거를 사실적으로 왜 그리냐라고 대부분 되물었을 때, 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또 그런 개념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많이 길었다, 그죠? 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밑에 1층에 있는 네네. 과거에 작가님께서 그리셨던 그 아름다운 그림들이 1층에 있어요. 네네. 거기 보면 수채화 같은 느낌도 있고 해서 네. 그 작품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과는 또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2005년대에 대구의 고급미술연구회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온 저건데, 그때 당시 때 제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작가들은 뭔가가 자기 거를 가지고 싶은데 과연 나다운 게 뭘까라는 고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경북 예천이라는 고향에 시골 출신의 부모님들 농사 짓고 있고, 뭐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나를 그런 것들로 하여금 이게 소재거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 거죠. 했는데 어이보면 좀 일반적이고 평범하지만 그게 어이보면 나다운 느낌이라는 게 첫 번째 들었는 거고, 두 번째 시리즈가 메모리 시리즈인데, 그 메모리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다운 거, 좀 뭐라거나 익살스럽고, 예? 좀 장난치고 싶고, 뭐 그런 어떤 재미들이 있다가, 제가 처음 대구 있다가 그 화성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러니까 레지던시로, 선나랑 레지던시 작가로 이사를 오면서 그 주변 자체가 다 풀이에요. 근데 그 풀들이, 내보다 키가 더 큰 풀들이 나를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높낮이가 다 다른. 그것도 왜 이퀄라이저라 하잖아요. 음량 높이가 막 있는 것처럼 낮은 꽃, 큰 꽃, 이런 것들이 나름의 조형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게 또 하나의 나를 좀 자극을 시켰는 거지. 그러면서 또 오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 보는 풍경, 그 초기 때 그림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실질적으로 나다운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도 쌤 이런 사실적인 그림보다도 쌤 옛날 풍경이 더 좋아요 라고 이야기 하실 분들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또 하나는 네네. 지금 과거의 그림들이 네네. 이제 옛날에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었다면 네. 지금은 이제 극사 시리즈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굉장히 좀 깊은 뜻이 있고 그런데요.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어떤 계기나 뭐 이런 게 있었나요? 그렇죠.
작가는 갈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작이라는 개념으로 끊임없이 연구를 하잖아요. 그 피카소가 있는 말 중에 나는 내 그림을 반복해서 그리지 않을 것이다. 다른 작가의 그림을 가지고 와서 오히려 내 거로 만들어서 나는 그거를 다시 판매할 거다. 라고 이야기한 글도 있어요. 그게 어디서 읽었는데 까먹었다 또. 그런 것처럼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 안에 있는 작품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실험적인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호기심도 너무 많아. 그래서 뭔가를 보면은 해보고 싶어서 첫 번째 해보고 싶어서 해보다 보면은 그게 저희 밑작업이었는 거고 그게 지금 차츰차츰 와서 지금까지 온 결과들인데 지금 보면은 평면도 있지만 입체도 있고 입체를 만들기 위한 과정 자체도 되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다른 밑작을 하다 보니까 약간 비구상적인 개념의 바탕 느낌도 옛날에 있었었고 그는 발표는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요거 다음 작품은 제가 요즘은 이제 요거 다음은 이것도 하겠지만 요거 다음 작품 그 다음 작품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이따 얘기해 주시고 네네. 지금 네.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2층에 전시된 메인 네네. 이 극사실화 보니까 고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나무를 가지고서는 이제 캔버스처럼 사용하시는 건데 네. 이 고제는 어떤 나무들입니까? 고전은 지금 제가 전국을 약간씩 돌아다니면서 구한 것들도 있고 어떤 분들이 좋아서 또 주신 것도 있고 뭐 솔직히 업자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다 구해서 작업을 하는데 솔직히 되게 험한 것들도 많아요. 많지만 얘네들을 내 나름대로 깨끗하게 닦고 소독도 하고 갈고 몇 번의 그러니까 수십 번의 작업을 거쳐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온 건데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쁘고 하지만 얘네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낡고 없어지는 것들을 저는 다시 리사이클이라 해야 되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다시 이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거죠. 그 선생님 작품 보니까 평면이지만 네. 그 캔버스 자체를 직접 만드셨다는 걸 봤을 때 이제 조각적인 의미랑 같이 섞여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또 실질적으로 저는 한 화면의 안에서 있는 것보다는 뭔가가 지금 밖에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밖에 툭 튀어나와서 막 노는 것도 좀 좋아하고 또 합판을 오려서 뭐 살짝 입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또 보는 이들로 하여금 상상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네, 들죠. 조각과 평면이 같이 있는 작품이라 너무나.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는 네네. 지금 작가님이 이렇게 작품이 이렇게 변화되어 오는 과정을 보니까 되게 뭐랄까요.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변하셨어요. 네네네. 과연 다음에는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작품으로 네. 변하실지? 진짜 제가 나름 작업을 하다 보니까 4년 전에 그 여기 편편태선이라는 여기 좀 자가 면역 질환이 생겼어요, 입에. 그래서 뭘 제대로 먹지를 못해. 그러면서 진짜 아파 보니까 과연 내가 뭘까라는 걸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나다운 거 뭘지? 나는 그러면 이 땅에 와서 뭘 하고 사라질까라는 그런 고민까지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제가 했는 그림들의 어떤 과정들이 정말 다양했구나. 근데 그게 밑바탕이 되어서 지금 나를 만들어주는데, 그런 밑바탕 자체가 앞으로 나올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요즘 좀 책을 많이 보고 있어요. 책을 보고 있는데, 약간의, 이런 거요. 제가 21년도에 했는 작업이 하나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내가 다시 그 시대로 가서 했는 작업인데, 그게 의외 보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서 했지라는 생각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퓨처 셀프. 내가 미래에서 내가 지금 현재 와서 그 작품을 보는 거야.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읽는 여러 가지 책하고의 관계를 좀 잘 매치를 좀 시킬까 싶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는 보여지는 것만 아니라 진짜 내다운 거, 내 심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진짜 왜 우리 고전 문학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질문들, 그 질문들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받아서 한번 그려볼까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앞으로의 작업은 몰라 좀 약간 저도 솔직히 기대하거든요. 어떻게 진행해 갈까. 근데 어떤 밑작업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리는 행위가 아닌 추상적인 바탕에 약간의 구상이, 저는 구상을 추구할 거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새로운 면모, 새로운 어떤 게 또 꼭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그래 할 거고. 그러니까 이 다음 또 그게 또 다가 아니겠죠. 또 그 다음이 있을 거고. 기대해 주세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독일의 게르하르트 리히터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그분은 자기 복제를 하거나 정체되어 있지 않고 그렇죠. 늘 새로운 작업을 하기 그렇죠. 때문이었습니다. 네. 김대섭 작가를 보니까 한국의 게르하르트 리히터처럼 예. 계속 변화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네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